오늘은 제약회사의 피탄 자기소개서 완성 마지막 편 직무 지원 동기 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그리고 작성 포인트, 작성 흐름 다 설명을 드릴게요. 직무 지원 동기 문항은 기업에 나와 있는 건 보통 이렇게 결합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근당, ST젠바이오, 한미약품 이런 데는 직무 지원 동기만 따로 있진 않고 뭐 입사업 후보랑 섞여 있거나 직무 역량이랑 섞여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직무 지원 동기에 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와 종근당 입사 후 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그 뒤에 입사 후 포부를 붙여서 물어보는 이런 형식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어떠냐면은 자유양식 때 또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직무 지원 동기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근데 중소기업이나 사람인 지원으로 받는 자코리아 지원으로 받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자유양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직무 지원 동기를 꼭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회사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회사의 차별점이 보통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급이 높을수록 특장점이 많은데 근데 회사가 이제 규모가 작아질수록 다 비슷비슷해지니까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보다는 그래도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쓰는 게 더 뾰족하게 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 대신 직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이렇게 한 문항으로서 쓰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중소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을 쓸 때 꼭 이 직무 지원 동기를 넣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문항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한 4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실수들은 제가 첨삭 컨설팅을 몇백 건을 하면서 정리해왔던 것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다 하나씩 이상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실수를 발견하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지원 동기를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가 있다고 맨 처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는 다르다. 그래서 그 지원 동기에서 의도하는 바가 다름으로 다른 내용을 기재를 해줘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직무 지원 동기에 회사 내용을 막 넣고 있고 회사 지원 동기에 직무 지원 동기 뉘앙스로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평가자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회사를 왜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왜 하필 많고 많은 직무 중에 이 직무를 하려고 하냐. QC면 QC, QA면 QA, RA면 RA 왜 다른 거 말고 이걸 하고자 하는가를 물어봤는데 회사의 성장성 얘기하고 있고 이런 실수를 범하더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구분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온 실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실수는 뭐냐? 단순 스펙과 경험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는 즉 어떤 거냐면은 이 직무를 왜 지원하셨어요? 다른 직무들 말고도 이 직무를 왜 지원하셨어요? 했는데 저 이거 교육 들었고요. 이거 실습해봤고요. 이거 해봤어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너무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나 이거 해봐서 지원했다. 그냥 단순히 그거 나열만 하고 하는 거는 논리가 부족한 거고 경험을 기재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고민했으며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됐는지를 좀 표현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많이 하는 실수는요. 억지 연관성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직무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는데 단순 직무의 특징을 갑자기 전문적으로 그냥 언급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DI를 중시하는 임무로 지원했다고 쓰거든요. 근데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그런 것들 다 생략을 하고 결과의 재현성을 입증해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지원했다. 그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죠? 그런 거 없이 그런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결과의 재현성을 입증해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지원했다? 데이터 인터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런 게 연관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쓰더라도 DI를 중시하는 직무다. 그럼 내가 왜 DI를 중시해야 돼? 라는 게 뒤에 전개가 좀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DI를 중시해야 되는 직무임으로 지원했다 하고 뒤에 DI 내가 공부한 내용이나 교육 들은 내용 막 쓰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쓴 이유가 되냐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네 번째는요. 단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QC 직무를 지원했어. 왜? 중요해서요. 핵심이어서요.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QC가 핵심이다. 그러면은 다른 건 핵심이 아닌가? 이런 반문에 빠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면접 가서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3바 준비하는 친구들 배양과 정제에 대해서 뭘 선호하느냐 물어봤는데 배양을 선호한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핵심이기 때문이다. 첫 시작이므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가져가시면 면접관으로부터 물어뜯깁니다. 그러면 정제는 아닌가 보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생각보다 많이 하는 실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이런 논리는 말고 내가 어떤 거에 적성이 맞는지, 흥미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해왔는지를 좀 써주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과정들이 기재가 되어야 여러분들의 그 이 직무에서의 진정성, 진심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면접관은 결국엔 그 진심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포인트 한번 4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포인트 4가지는요. 이 직무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 과정이 드러나도록 작성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을 뽑아요. 근데 알바생을 뽑는데 그래도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를 꼭 물어보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힘들어서 그냥 나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걸 왜 하고 싶은지, 하필이면은 다른 알바도 많은데 왜 치킨집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이 사람이 오랫동안 할지 아니면은 2시간 하고 힘들다고 도망갈지 이런 거를 알게 되지 않겠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일을 왜 하고 싶은지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고민과 그 성찰의 그 흔적이 아예 없이 그냥 지원을 했다면은 이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나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이 사람이 금방 그만둘 여지가 있다는 걸 좀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적과 과정에서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되면 좋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적성에 맞는다든지 흥미가 있었다든지 어떤 매력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이걸 하고 싶었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기재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그 논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또 차별점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만의 스토리텔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이 직무에 왜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 소재, 이 직무를 알게 된 계기부터 어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그 이후에 어떤 걸 해왔는지 전개 과정에 있어서의 나만의 스토리, 소재가 있으면은 차별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짜거나 아니면은 잘 되짚어봐서 그렇구나 하고 쓰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QC 특징을 알고 있던 것처럼 전개하는 건 비추천이다. 그러니까 DI를 중시하기 때문에 지원했다가 약간 이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예요. 억지 논리인 거죠. 처음부터 DI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까? 그리고 DI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게 진짜 나랑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그리고 직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작성하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이건 진심이 아니건 어쨌든 고민 흔적, 과정, 스토리텔링 정도는 만들어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막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 진정성이 더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추천 작성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지원 동기의 추천 작성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2가지의 첫 문장으로 어떠한 이유로 해당 직무를 지원했다라는 2가지씩 첫 문장을 꼭 써주길 바라고요. 이 이유를 명확하게 정해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꼭 쓰라고 하는 게 이 직무를 알게 된 계기예요. 근데 이 직무를 알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다가 알게 됐을 수도 있죠. 특강을 들어서일 수도 있어요. 선배 세미나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배가 추천해 줬을 수도 있죠. 교수님이 추천해 줬거나 아니면 채용 박람회에 가서 이것저것 직무 알아보니까 이걸 알게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 직무를 알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직무가 나의 어떠한 흥미, 성향, 가치관, 적성 등과 잘 맞아서 관심이 같다는 내용을 써주길 바래요. 이런 전개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조사해보니 이 직무가 어떻다는 것에서 확신을 가졌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가면 제일 좋죠. 그래서 이 직무로 확신을 가지고 나서는 이 직무 전문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두 줄 정도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까지가 제가 추천하는 직무 지원 동기입니다. 근데 이 5번은 뭐 뒤에 입사 후 포부가 나오면 입사 후 포부로 바꾸고 직무 전문성, 직무 역량으로 이제 나오면은 직무 역량으로 기재를 하면 돼요. 그 글자 수만큼 비중을 좀 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부터 4번이 좀 필수적인 내용이다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 이 생각과 고민, 그죠? 그리고 알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떤 것에서 확신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나만의 스토리로 차별점을 둘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돼요. 직무 지원 동기는. 자, 직무 지원 동기 간단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1주, 2주, 3주, 4주 회사 지원 동기부터 직무 역량, 입사 후 포부, 직무 지원 동기까지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쓸지 좀 감이 잡히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실수 발견을 했다면 많이 감을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실수, 그리고 포인트, 그리고 작성 흐름 이거를 다시 검토해보고 여러분들 자소서에 꼭 반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첨사 첫 번째 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지방사립대 생명공학과 3.6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평범하신 스펙이 나왔어요. 토익 830이고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있으시고요. KT에도 들었네요. 오프라인, 온라인, 그 다음에 기기실습, 온라인 공정교육도 들었고 이걸 들었어? 이거 좋은데? 현장실습 6개월. 되게 경험이 많으신데요?
고민,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까지는 경험을 통해 작성이 가능한데 일단은 이분은 주목해야 되는 거 뭐죠?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썼어요. 근데 이게 문항에 있었을 거예요. 아까 한미아품이나 이런 데서는 직무 지원 동기를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뭐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었죠. 잘 기재하였다. 그리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부분이 어렵다.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 근데 거기서 내가 왜 이 직무를 희망하게 됐는지 풀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지원동기 문항에 회사 지원동기 안 쓰고 직무 지원동기만 써도 되나요? 이거는 이제 문항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회사 지원동기면 회사 지원동기를 써야 되고 직무 지원동기면 직무 지원동기를 쓰세요. 근데 그냥 가끔씩 그냥 지원동기다 이러면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섞어서 쓰는 거를 별로 비추천합니다. 그러면 맥락이 아예 벗어나거든요. 둘이 짬뽕돼 있으면. 생산 직무 지원할 때 DS라고 공고가 올라와 있으면 배양, 정제 두 가지 직무를 지원 동기에 동시에 어떻게 녹여야지. 요거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배양, 정제 두 가지 직무를 지원 동기에 동시에 어떻게 녹여야 되지? 그냥 DS라고 녹이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배양을 하면서도 정제도 하고 싶은 거고 정제를 하면서도 배양을 하고 싶을 수 있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두 경험 모두 가진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팀장이 된다고 쳐요. 팀장님인데 정제밖에 안 해봄. 이런 경우는 조금 팀 전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임원이나 이런 직급이 있는 걸로 가면은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선호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만 있는 것보다 어차피 둘 다 하는 DS 전문가가 될 거고 또 DS를 넘어서 DP까지도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배양정제에 한해서 여쭤보셨으니까 DS라는 키워드를 기재를 해서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에 대해서 먼저 풀어봤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약간 애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문장에 일단은 그래도 형식적으로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첫 문장으로는 잘 기재를 해줬다. 근데 이 논리가 직무 지원 동기에 직무를 지원한 이유 적합한가?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엔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근데 매력을 느꼈다고 했구나. 그나마 이제 쓴 거는 매력을 느꼈다라고 썼으니 뒤에서 어떤 매력을 느꼈고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키는 이 직무에 대한 내가 매력이 있었다.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지원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볼까요?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공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거든요. 바이오 의약품과 공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보인다. 그게 DS 직무일까? 이런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이 있고 이 공정을 진행하는 DS 직무는 또 따로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유전공학 과목에서 DS 직무를 얘기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서로 보면은 일단 공정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정을 수행하는 DS 직무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다른 계기로 알게 되었고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 이런 전개가 좀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뒤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생산공정 실습 교육을 통해 갑자기 생산공정 실습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급전개가 됐어. 약간 저는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공정이 너무 재밌고 흥미로웠다. 그리고 이 공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디테일을 넣는다면 공정의 어떤 부분 때문에 평소에도 내가 관심 있던 공정의 어떤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가짐. 이런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거에 좀 전문 용어를 쓸 수도 있겠죠. 또는 이게 나와의 연관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연구생 때 했다던가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지식이 활용이 되네? 약간 이런 게 있겠죠. 약간 이런 부분? 근데 이것도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죠. 어떤 그 이론인지 뭐 이런 것들. 그 이후 어떤 걸 통해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저 교육을 수강한 거죠. 교육 수강하면서 실습했잖아요. 그죠? 했고 확신을 가진 이런 내용을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직무 역량을 어필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자주 하는 실수 중에 단순 스펙과 경험 나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개에 따라서 가져가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입사후 포부가 나와 있어요. 입사후 포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입사후 포부에서는 어떠한 전문가가 될지를 언급하는 걸 추천한다고 했죠. 이게 목표가 되고 그 목표에 맞는 액션 플랜들을 좀 기재하는 거. 그래서 한 맥락으로서 기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보너스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목표 자체가 내가 여기서 이 공정에서 이 이론이 실제 의약품을 만드는 데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과 거에 내가 뭔가 깨닫고 느끼게 된 포인트랑 이 입사후 포부의 그 목표랑 연관성 있게 스토리텔링이 된다면 가장 개연성이 높고 설득력이 높은 그런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현재 QC QA 위주로 자소서를 작성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생산 직무의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것, 그리고 스펙을 한번 봐볼까요? 스펙은 01년생 여자분이시고 화공생명공학과 바이오로직스 부트캠프 유학 전공 학위 취득 좋은데요. 그리고 학점이 높진 않죠. 높진 않다. 근데 교육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정제랑 K바이오 이거 좋은데 이거 교육을 들으셨네. 정제랑 품질관리 교육. 생산될 만했네. 그죠? 직접 이 정제 설비를 다뤄보는 실습 교육을 들으셨어요. 굉장히 좋죠, 이거 교육이. 여기서 이제 QC 시험을 했는데 엔도톡신이랑 그리고 마이크로플라즈마 실험 그리고 SDS 페이지 분석 이런 것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의 바이오 약품 관련된 것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셨고요. 건대에서는 바이오에스 실무과정 교육을 들으셨어요. 교육을 많이 들으셨네. 여기서도 정제, 단백질 정제, 분석 이런 것들 좀 했고 품질관리 실습 교육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바이오약품 관련된 것만 하셨네요. 그 다음에 그래도 여기서 이틀 동안 HPC 교육을 들으셨구나. 그러면은 요 정도 경험이면은 제가 볼 때 뭐 다른 경험들도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HPC 들었지, 그리고 어느 정도 분석하는 교육 2개나 좀 찐득한 거 들었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자소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소서랑 학점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직무 역량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QC 자소서에서 직무 역량 문항을 잘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재치연 저번 주 영상 직무 역량 문항 편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데 다 안 보고 그냥 원인 찾아달라고 하더라고. 보통 여기에 답이 있어요. 저는 이것부터 물어보잖아요. 보통은 여기에 답이 있어. 이거 보면은 답 나왔어. 딱 그렇거든. 근데 그 영상을 이제 잘 안 보고 뭐 하는 거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점도 좀 영향이 있겠고요. 그리고 토익도 딸 수 있으면 토익도 땄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생산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도 좀 많이 써보시고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 드리고 자소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루빠가 느껴 지원했다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 바로 나왔죠. 여러분들 뭐예요? 무슨 실수예요? 네, 그쵸. 회사 지원 동기를 작성했죠. 그래서 본 직무에 대한 지원 사유를 물어봤어요. 실수 1번 회사 지원 동기 대 직무 지원 동기.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게 섞어서 쓴다니까요. 근데 강의만 보면은 내가 그렇게 쓰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첨삭 요청 주세요. 그래서 되게 좋은 사례가 되었네요. 대위원님. 이걸 한번 봅시다. 이 직무가 어떤 직무라고 이해하고 있다 라고 써줬어요. 요거 자체가 일단은 QC 샘플러잖아요. 이건 약간 특이 케이스인데 여러분들 감안해서 봐주세요. 일단 QC 샘플러 직무라는 거는 QC 직무랑은 좀 달라요. 다른 직무라고 보면 돼. 아시겠죠?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두 개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QC 샘플러 여기서 물어본 거는 너 왜 QC 샘플러 지원했어?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나 이런 거 하면서 QC 관심 가졌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아시겠죠? 이게 계약직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계약직 감안하고 말씀드릴게요. QC 샘플러라는 게 너무 계약직에 특성화된 직무다 보니까 계약직 감안하고 첨삭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약직이에요, 여러분들. QC 샘플러라는 거고 계약직 QC 샘플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품질관리 직무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키 메시지를 좀 정해둘 필요가 있어요. 키 메시지를 왜 QC 샘플러에 지원을 했는가 라고 하면은 저는 직접적으로 그냥 써줘도 된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키 메시지를 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계약직은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QC 샘플러는 굉장히 단순 업무고 여기서 QC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떠한 부분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했어 라고 하고, 그리고 얘네가 물어보잖아, 커리어 계획을. 그래서 들어가서 나는 QC 샘플러 업무하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면서 어떤 QC 전문가로서 성장해 나갈 거야, 이런 내용을 좀 써주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근본적으로는 QC 샘플러 직무 그리고 QC 직무 이 둘이 다르다,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이어가는 게 좀 필요했는데 이거를 같게 취급하고 쓰니까 좀 이어가는 표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아마 대희 연희님 입장에서는 기재할 때는 이게 같기 때문에 이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둘은 다르기 때문에 이어갈 필요가 있다. 결국에 내 목표, 커리어 계획은 QC 직무에 맞춰서 쓰는 거죠. 그 목적으로 쓰면 제일 깔끔하고 제일 솔직하면서 제일 설득력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요런 회사 지원 동기를 기재한 측면,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해서 좀 이제 다르게 QC 직무라는 것과
다른 것인데 거의 같게 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내용은 굳이 안 써도 돼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안 쓰는 게 낫고요. 이런 업무를 하는데 관심이 있다 라고 쓸 거면 쓰는 게 좋고,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글자 수 차지하는 거죠. 요거는 아시겠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항 자체는 되게 특수한 문항이었어요. 계약직 직무 지원 동기로서 좀 특이한 경우였고, 그래서 계약직으로서 솔직한 이 직무 지원 동기를 좀 기재를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직무를 넓혀서 쓰라는 말씀 공감됩니다. 근데 한 회사에 다양한 직무를 지원해도 된다는 걸까요? 직무 변경해서 재지원하면 불이익있다고 들어서요. 아, 그래요?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이러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면접 때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마냥 기다릴 건가요? 그리고 불이익이 있다. 어차피 예전에 떨어졌던 거 아닌가요? 뭐 미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라도 해서 여러분이 면접까지 한 번이라도 이제 다시 재지원해서 갈 수 있다면 면접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게 더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처음에 썼을 때도 떨어졌어. 그 이후에 쓰는데 그거를 내가 좀 더 핏한 직무로 바꿔서 제출해서 면접이라도 가면 그게 더 가능성 있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지원은 하세요. 그리고 재지원에 불이익이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면접에서 여러분이 찍혔어, 얘는 블랙리스트다, 그러면은 안 뽑죠. 그런 경우는 근데 별로 없죠. 떨어졌던 회사 재지원 시에 자소서를 아예 갈아엎는 것이 나을까요? 그거는 자소서를 잘 썼냐 못 썼냐에 따라서 달라요. 잘 썼으면은 굳이 그렇게 크게 많이 바꿀 건 없죠. 그리고 내 경험이나 역량이 업데이트된 게 있다면은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사업열이 낮은데 석사까지 했는데 연구 분야가 너무 핏해서인지 아니면 학교 스펙 때문인지, 연구 분야가 너무 핏하면은 사업열이 낮지 않겠죠. 네. 연구 분야가 핏하지 않아서, 그리고 스펙이 안 좋아서, 자소서를 잘 못 써서, 연구 포트폴리오를 잘 못 써서, 연구 기술서를 잘 못 써서 이 가능성이 높겠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번 달까지 자소서 직무 문항들 위주로 다뤄봤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거를 제가 다 파헤쳤으니까 여러분들 이전 문항들도 꼭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보면서 다 뜨끔하셨을 거고, 오늘 바로 보완을 하셔가지고 사업률 높이는 데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류 합격률에 가장 중요한 건 직무 역량 문항이니까, 그 직무 역량 영상을 제가 편집본에서는 여기에 띄워드릴 거고,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소서 특강 너무 유익하게 듣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힘이 됩니다. 저는 이런 힘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을 믿어요. 그게 사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힘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이. 근데 저는 이게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받기도 하고요. 제가 컨설팅이나 이럴 때 주기도 하죠. 이런 라이브 통해서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로가 힘을 주고받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최종 합격자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또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계속 인스타에 한 명 한 명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랑 유튜브 그 공지사항 많이 봐주시면서 합격 소식들 많이 봐주시고, 재치형 그리고 최종 합격 후기가 카페랑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형의 힘, 에너지 정말 믿고 여러분들 힘내보자고요. 힘내봅시다.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정 있게 가보자고요. 같이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라이브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